어디 있나? 안녕하세요. 미국 살다 보니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든 일에 이름을 미국식으로 쓰는 게 편해서 시민권을 할 때 시몬이라고 해서 사이먼인데 여기 보니까 제 원래 이름을 김철호라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우리 창주 씨가 좀 재미있게 과장해서 소개를 그렇게 사회를 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만한 썩 그런 학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해마다 저기 여러분들이 책자를 보신 분 알겠지만 하늘연구소에서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우리 정책 관련된 걸 22년째 작년에 했는데 이런 걸 제가 기획하고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표하고 그런 걸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당계 3년에 뭐 이게 좀 배운다고 해서 저도 이제 나름 역사관이 생겼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학자들이 가진 역사관보다 오히려 중요한 게 일반 사람들이 가진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나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특히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내가 누구지? 내 자식들한테 우리가 누구라고 가르치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면 거기에 녹아 없어지면 언젠가는 이 세상 내가 되면 언어도 잃어버릴 것이고 타인족이랑 섞이면 유전자도 그렇게 돼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같이 한국이라는 같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하고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얼굴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 습속을 이어받고 뭐 근사한 지역에 사는 건데 해외 동포 800만은 지금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8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은 미국 살면서 최근 한 10년을 하늘연구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니 우리 고국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바른 역사관 하나 못 씹어주나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통의 사학계라든가 보통의 역사 상식은 고스란히 그 시절 식민사관 아니면 사대사관 아니면 서구 유럽의 문화를 이은 미국의 종속사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자각하고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런 글을 발표할 수 있게 이게 계속 생각해서 묵힌 그 생각을 요약한 것이고 여러분들 혹시 댁에 가셔서 혹시 독서를 좀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이 책 뒷부분이 대부분 제가 그동안 모신 학자분들한테서 배운 저 나름의 한월 역사관을 정리한 글이 이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제가 그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네, 96페이지 보면 우리가 어떤 역사관에 젖어 있었고 어떤 역사 상식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정체성을 가졌는가 라는 관점을 아주 뭐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 보통 일반인 상식인의 수준에서 이렇게 가진 고민을 여기 펼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제가 LA 현지신문에 2, 3주에 한 번씩 발표했던 역사 칼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월 역사 칼럼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쭉 거기 이어져 있고요. 제가 한월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그 한월이 무엇인가 여기 첫 페이지 소표지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묻죠. 한월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월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월이 뭐죠? 제가 마이크를 쓰는 게 더 여러분들이 귀에 편한가요? 네. 예, 그럼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하늘이 무슨 뜻인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시면 단군이라고 합니다. 한월이라는 종교도 있었어요. 한월교. 혹시 한사랑이라는 것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한사랑에 대해서? 한사랑과 한월은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전문가가 사학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군데서 특히 뭐 이를테면 LA 한인의 초청으로 1시간 동안 강의했던 거라든가 또 다른 데서 강의한 거는 PPT로 해가지고 한 뭐 100점짜리도 있고 뭐 홍사문화에 다녀온 것도 있고 또 우리 한세상이 모신 것도 있고 많은데 저는 다시 말하자면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전문가라면 저는 율곡으로 학위를 받은 한국 철학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영구 고고학자라든가 여기 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모신 뭐 수학자 김용훈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오셨던 뭐 한양원 선생님과 같이 오셨던 이창구 박사님이나 우리 하늘연구소 단골로 오셨던 우리 박석재 박사님, 또 이번에 오셨던 신영화 교수님, 또 한국대학 정광 교수님, 그리고 이덕일 교수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하는데 배우고 정리한 생각들이 이 책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왔고 사실 이제 이덕일 선생님이 2시에 왔다가 오늘 일정이 많아서 30분 정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덕일 선생님 오시면 제가 아마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지금 이렇게 홍산 문화 이런 걸 하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제가 홍산 문화 그리고 흑표를 접한 것은 월남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한 500년 전에 어떤 월남인이 자기 때 홍산 문화 이런 흑표기 수천 점이 있다.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아버지한테 이어받은 거를 웨어하우스에 놓고 있는데 웨어하우스에 들어간 돈만 해도 지금 얼마인지 모른다. 이걸 어떻게든지 박물관을 하고 싶다 해서 저희 학교에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다리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받은 책이 최희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뭐라 그랬죠? 그 수록한 두꺼운 영문으로 된 흑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최희석이라는 분 최근에 보니까 흑표기 우주인의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흑표기 고조선 역사 연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오늘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을 모이는 자리를 우리 사실 김창규 목장한테 제가 좀 약간 푸시해가지고 여기다 하늘연구소랑 공동 유치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정말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드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자리하게 된 것이 오늘의 모임의 동기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한 10분 동안 여기 유인물대로 나가면 이런 겁니다. 어려서 배운 우리 역사가 여러분들 아시면 단군 신화, 단군이라는 신화, 뭐 곰과 뭐 호랑이가 어떻게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사람되고 이런 단군 신화라는 것을 한영우 선생은 단군 사화라고 세련되게 표현하고 우리 윤미현 선생님은 또 단군 그 신화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해서 하시고 오조선사라든가 열국사를 통해서 윤미현 선생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단군이 우리에게 역사인가 아닌가. 왜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남북은 5,000년을 같이 살고 70년을 떨어져 살았다 했는데 우리의 5,000년은 어디로 날아가고 우리가 배운 역사는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출발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우리 이사장님 뜻을 받들어 이런 환단고기를 영문으로 한 3년 전에 우리 팀이 번역을 했더니 이게 좀 많이 좀 서툴다라는 지적을 환단고기의 최고 경지에 오르신 우리 안경전 종료사님이 몇 년 전에 광주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학생 수준이 읽기 딱 좋은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환단곡이나 교원사화에 들어있는 그 철학은 그런 사상은 지금 한국말로도 감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게. 근데 그걸 영문으로 번역한다는 건 참 더 막막하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대한사랑 잡지 2집에 천부경에 그 나오는 일부를 해석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안 실린 줄 알았더니 그게 실려 있더라고요. 누군가 읽어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부경은 또 뭐냐? 또 한단곡이 다 나오거든요. 삼일신곡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한국 우리 민족이 표방하는 홍익인간 제세리와 혹은 이하세계라는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철학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어려서 배운 그런 사관에 익숙해질 것이냐 우리 원민족 원시족 고조선이나 아니면 동이족이 하나의 그 뿌리가 돼서 저 멀리 터키나 이렇게 중앙아시아 그리고 오늘 오신 손석태 교수님은 그것의 외연을 더 넓혀서 남북 아메리카까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저 사람이 그 상상력이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으려면 유적지가 있어야 되고 유적지는 홍상문화로 나왔어요. 제가 우아량에 갔다 오고 우아량에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그다음에 이런 책이 있어요. 다들 뭐 위성이 어쩌니 난리를 치지만 어쨌든 이런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상상력을 또 엄청나게 넓게 또 멀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렇게 어느 장인이 어느 장소에서 언제 이걸 깎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것이 우주인이 만들었느니 뭐 또 이것도 미정품이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시대 그 월남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족속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런 걸 모았을까? 그 모은 자리가 다 내몽골, 외몽골 아니면 요동성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홍산문화가 있었고 고조선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그 자리에 저런 것들이 묻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학자들이 열심히 추론하고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가짜책, 저거는 미적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중도도 하고 자각을 해서 적어도 해외에 있는 우리만큼은 좀 자유로우니까 하나연구소에서 지난 보시면 알겠지만 맨 뒷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의도하고 이런 걸 연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책자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모으는 저는 좀 부족하지만 사람을 모으는데 좀 그런 많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계속 관찰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시죠. 이런 말을 감히 한 게 내가 이런 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어느 뭐 이를테면 모대학 사과 교수고 뭐 어느 연구소장에 이런 말 한국에 했으면 엄청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제목을 낸 그 다음에 신영화 교수님이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 우시아르 교수가 고조선 문명 이런 시리즈로 6권의 책을 냈어요. 여러분 고조선 문명이라고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황하 문명이나 중국 문명을 1000년, 2000년 앞서는 고조선 문명. 이영구 선생은 조심스럽게 고고학자 이영구 선생은 6년 전에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바레이아나 또는 어떤 분들은 요한 문명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듯이 어떤 그런 바레이아나 이런 지역 말고 그러면 어떤 것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진 문명이냐 하면 그 딱 고조선이 그 자리는 동의하세요? 아니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논증되고 검증되고 앞으로 이게 상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맹장들이 정말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장수들이 옛날에 나와서 한번 일하고 겨뤄서 이기면 전쟁 이기는 거였어요. 옛날에 쫄병들을 안 싸도 돼.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학자분들이 이런 우리가 고조선의 문명이 이런저런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심지어 우리가 가장 그 김용훈 선생님이 요즘 유튜브에 오셨네. 이대일 선생님 오셨습니다. 제가 한 5분만 하고 예, 이것을 김용훈 선생님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교육을 받고 유학을 가셔서 캐나다에서 박사를 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게 일본어가 원어예요. 들어보니 한국말은 서투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캐려고 끊임없이 한 게 풍수화라는 책입니다. 혹시 풍수화라는 책 보신 분 있어요? 풍수화라는 책 간단히 얘기하면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피한 우리 백제가 일본으로 다 옮겨가면서 외라는 나라를 일본석인 이런 걸 써가지고 자기의 그 역사 정체성을 약간 비틀어가면서 왜곡해서 원래 백제가 원형인데 외가 원형이라고 한 게 바로 일본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편하게 말하니까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말을 막 할 수 있어, 던질 수 있어. 근데 학자들이 이런 걸 한마디 하려면 평생 필승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있는 800만 재외동포가 자기 바른 역사관 하나 못 가지고 산다. 그래서 내 자식한테, 내 손주한테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나 그래서 이렇게 왔어. 그리고 이렇다. 이런 것을 어떻게 쪽팔리게 창피하게 그 일본 식민사관이 얘기하기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바깥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아마 올해도 우리 여기 계신 손수택 교수님 모시고 우리 김창도 선생님 오시면 또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꺼리는 분도 있어요. 아니 보통 얘기 또 넣어가지고 했다가 데미지 입는다든가 그 뭐 이런데 아니에요. 제가 신영환 교수님한테 참 모범적으로 배운 게 김군 일단 고조선 문명은 뛰어났고 그분은 고조선 문명이 세계 최초라고 하고 싶은데 최초라고 했다니까는 엄청 당할 것 같으니까 한 두세 번째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설이네. 이건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가설이 검증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천문학으로, 역사학으로, 이런 고고인물학으로, 또 언어학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기에 하나의 장수가 되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 제가 늘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아이디어는 지금 얘기 다 한 거예요. 얘기 다 했고 요게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아는데 제가 페이지 2에 보면 재외동포들은 다른 역사관에 목마르다. 그리고 하늘연구소가 지난 6년 동안 해온 활동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 역사관을 키우기 위한 키워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바꾸어야 할 역사 상식들 이러면서 이런 걸 정리했고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비리보전하시라는 말은 제가 대한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태어나고 싶었다면 만주벌판 태어나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총이 맞아 죽는 그런 꿈을 많이 꾸는데 그 김한균 감독이 한번 그런 멋진 영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이창구 박사님 아드님이 저런 그림을 그린 거 보고 아이디어예요. 제가 대조선 패라고 이 친영호 교수님이 우리의 토템이 새 아닙니까? 흑표기도 세조자의 원형이 나오죠. 우리 고조선 대한의 패는 사만이라는 말은 마한진한변한 그 남한에 있는 그게 아니고 경북 지방의 만주와 중국 그 산동도 일대의 동부와 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해서 사만이에요. 네. 그래서 1897년에 고종께서 제국을 다시 만들 때 이름을 대한 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 남한에 있는 조그만 세 군데를 해가지고 했다면 그때는 소한 제국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국하고 소한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아직 그런 생각이고요. 그 대조선패가 새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곰이 한 마리, 호랑이가 한 마리, 늑대가 한 마리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대조선이라는 게 한단고기에 가면 몽골이나 저기 이렇게 그 곁까지로 나갔는데 예매 쪽 우리가 가진 그 아까 얘기한 당군신화의 호랑이와 곰이죠. 네? 그 당시에도 그런 두 부족이 있었다고 보고 그 늑대 1위가 그 몽골족이에요. 몽골이 휩쓸고 청나라가 휩쓸고 돌고리 휩쓸고 한 그 역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중국의 역사, 중원의 역사, 동아시아 역사의 기원전 2000년은 대조선의 영향력이고 기원전 2000년도 그 영향력에 있는 북이라든가 516국이라든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게 다 소수의 동이족, 북방민족이 그 10배, 50배, 100배 되는 그 한족도 한족이라는 게 없대 다. 그게 다 틱이에요, 틱이. 여기 써있지만 내몽골에 가서 몽골 청년들이랑 이제 우시라 씨가 술을 좋아하는 건 여기 다 알 텐데 세 번을 만에 술 마시는데 내몽골에 1000만의 몽골족 후손이 있는데 500만은 몽골말 하고 500만은 다 잊어먹었다. 앞으로 한 30년, 50년 지나면 나머지 500만도 다 잊어먹고 한족이라고 정체성을 가질 것이다 해서 야, 불과 100년 만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동화돼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여행을 하고 현지에 우화량에 가보고 이런 걸 보기 전에는 이런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학자들이 여기 국세계 자기 그 식민사회는 기존의 사관을 주장하는 분들이 제발 좀 그런 데 좀 가서 눈을 떴으면 그런 바람이고 그 중에 한 분이 김영석 교수라고 연세에 있었던 분 원로 교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홍사문화 보고 와서 책을 낸 게 있는데 그 시각이 여기 제가 그랬죠. 홍사문화 가서 보기 전과 보고 나서 뭘 하기 전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 그림 보니까 지금 제가 돈을 들여서 그 대조선 폐 같은 이미지가 되는 아주 단순하고 재밌는 거 이것이 대한 사람들이야 이게 한국인들이 턱없이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수천 년의 역사와 뭐라는 자긍심이 있는데 이 그림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 하는 걸 지금 디자인을 해서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거기에 제가 아는 강경선 원장이라는 분이 자기 후배라고 당시 여기 그거를 BTS한테 입혀보자 라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는데 혹시 입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디자인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대조선이나 우리 역사, 다른 역사 찾는 그런 그림을 가지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BTS가 됐든 한류가 됐든 거기다 띄워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접목을 하면 아주 더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힘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